젊은 우리가 조금 액티브하게 소득을 늘리려면은 당연히 주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말에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들은 이분들은 기본적인 관심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더라도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가끔씩이라도 나와서 좀 자극을 받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런 강의를 제가 3시간 정도 하고 나면 항상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많은 자극 받고 갑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식을 얻어간다기보다는 인사이트. 아, 이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내가 모르던 것도 있었네. 임야 투자가 이런 매력이 있었네. 임야 투자를 했는데 뭐 재개발처럼 몇 배나 수익이 났네. 이런 것들도 아예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임야와 재개발의 뭐 뒷부분에도 그 내용이 간단하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분리를 해보면은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한 1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잘 돼야지 조합 설립되고 잘 돼야지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거고. 근데 임야도 마찬가지로 잘 돼야지 크게 낼 수 있는 건 맞는데 뭐의 차이냐면 임야는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운 좋아서 아까 말한 대로 개발 사업에 연결이 되면은 수익까지 날 수 있는 거,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형태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편견이 없는 것도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면 이미 몇백억 부자가 돼 있었겠죠. 근데 다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저마저도 지금은 비트코인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에는 편견이 아직도 있거든요. 편견이 아니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저는 아예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지금 최근에 좀 많은 변화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들어가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마케팅 모임을 나가 보니까 거기에서도 강사님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좀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픈 채팅방이 어떻게 수익화를 될지 그분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무료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서 오픈 채팅방이 개편된 걸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사람을 모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근마켓처럼. 당근마켓도 단지 물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또 지역 광고가 붙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재테크 모임도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생겼고 재테크 스터디라는 카테고리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카카오톡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야지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릴스, 쇼츠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숏 플랫폼이 굉장히 작년부터 화두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틱토커, 수십억을 번 틱토커들이 중국에서 속출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큰 문화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15초, 10초 내에 너무 강한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들만 많으니까 오히려 그거는 나중에는 좀 변할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기존을 더 갈망하는 분들의 그걸로 약간 추세로 변할 거라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달에도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숏 플랫폼을 가장 위로 올렸거든요. 네이버도 한때는 블로그 말고 모먼트라고 해서 숏 플랫폼을 가장 위로 올렸었어요. 근데 네이버에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려가 있는 상태고. 어쨌든 그런 것들도 돌아가는 판이잖아요, 돌아가는 판. 예전에는 숏 플랫폼으로 수익 창출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창출이 되죠. 창출이 돼서 뭐 10만, 20만 나오면은 그래도 몇십만씩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숏 플랫폼의 장점은 아까 말한 대로 뭐 동기부여 영상이라든지 본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도 특별하게 이렇게 콘텐츠 없이도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좀 생겼어요. 특히나 지금 챗GPT로 생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관심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꾸준하게 마케팅과 내 심리, 투자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실패 패턴을 반드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하다못해 주식을 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실적주에 투자했는데 나는 엄청난 손해를 봤어. 카카오가 실적주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80%야.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경험을 한 거잖아요. 경험.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코로나처럼 굉장히 급등하고 이런 장세의 고점이라면 사실 고점이라는 거는 주식 공부를 조금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심해야겠다. 고점인 것들보다는 아직은 덜 오른 섹터가 없나, 덜 오른 업종이 있나 좀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반드시 그 패턴을 개선해야지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은 자기 효능감이 쌓이는데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금을 높일 수가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을 안 높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계속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벌 생각을 하니까 급등주에 들어가고 테마주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등장이긴 했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실적주 솔직히 눈 감고 투자했어도 두세 배는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구조가 있었으면은 겁을 안 내고 들어갈 수 있어서 되는 거죠. 저도 1월 달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와갖고 또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7월, 8월 이미 꽤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비중을 줄이고 조금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이게 자기에 대한 뭐냐면 뒷부분에도 제가 이제 주식을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뭐 제 방송을 봐야지만 좋은 종목 선정할 수 있다. 절대 저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저는 제 강의에서도 하는 말은 독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강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저명한 학자가 또는 주식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내가 판단이 안 되면은 다 놓친다니까요. 근데 이럴 때가 시너지 효과가 나죠. 내가 판단해서 어떤 종목이 괜찮다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내가 판단했을 때 괜찮다고 올해 초에 판단이 됐어. 근데 또 어떤 배터리 아저씨든지 누구든지 이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게 업종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해. 그게 결합이 되면은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전문가의 시선만 있으면은, 전문가가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몇천 명, 몇만 명이잖아요. 다 시선이 틀려요. 저는 그래도 상승장을 올해부터 계속 주장을 했지만 올해 내내 하락장 예상한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요. 올해 폭락장 올 거다,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우리나라 작년보다 뭐 더 떨어지고 1100 간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4월, 5월 달까지 아무 말도 못했죠. 방송 접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전문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재테크 공부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출이잖아요. 제가 소득을 숨기지 않는 것들, 제가 하다못해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건 뭐건, 뭐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이런 것들은 대출을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가 사업소득이 잡혀야 되니까, 그럼 더 많은 돈을 대출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은 우리가 2단계는 안 왔죠. 부자가 되진 않았으니까 된 이후에는 무조건 세금입니다. 세금 100%.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세금 공부만 해도 지킬 수가 있어요, 자산을. 근데 세금 공부를 안 하면 지킬 수가 없죠. 특히나 뭐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한 40억 넘어가면은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세금 50%예요. 세금. 뭐 공제 다 제외해도 40%예요. 그러니까 설사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어서 30억이라고 쳐도 내가 어떻게 받을 거예요? 상속세를 15억 낼 돈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 안 하고 미리 현금화 안 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한 13억 내야지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 40억짜리 아파트를. 그럼 어떻게 13억 못 내면은 그 아파트 못 받는 거죠. 그럼 헐값에 판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세금 내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리 좀 증여나 상속에도 관심을 좀 갖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나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제가 재테크하는 공부 방법의 원칙은 이런 것 같아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보면은 흐름을 바라보는 편견 없는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보려면은 통계나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겠죠. 워낙 사람들이 뭐 통계 오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재용 회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산이 엄청나게 많겠고,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들은 돈이 적으니까 그럼 서울 중위 가격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통계 오류를 벗어나려면은 어떤 데이터를 볼 때도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좀 학습할 줄 알아야 되고, 비판적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아파트가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은 실제로 꼼꼼히 따져보면은 굉장히 적은 표본 집단으로 통계를 낸 경우들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은 좀 걸러서 보는. 왜냐면 건설사들도 마케팅을 하니까, 건설사들도 아파트가 바닥쳤다는 기사가 많이 나와야지만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관련된 업종, 건설업계에 있는 분들,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아파트가 계속 하락을 하거나 이러면 위기가 올 수가 있잖아요, 정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언론을 마케팅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해내야 되고, 최근에는 초전도체라는 굉장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절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급등주들이 뭐 3배 올랐다가 갑자기 반토막이 났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하기도 하고, 저는 아예 관심 없거든요. 근데 흐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초전도체가 최소한 뭐 신문으로 몇 줄짜리 정리된 거라도 봐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언젠가 미래기술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정도. 만약에 제가 대기업이 초전도체에 뛰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오면 신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천억대의 종목들밖에 없는데 걔네들이 다 초전도체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구조상 그런 인류를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을 천억대 기업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 습관은 우리가 아까 20일 프로젝트 한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20일 공부하는 거. 그러면은 뭐 월화수목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주말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만 해도 주식 공부의 재료 분석을 하려면 매일매일 그 뉴스 검색을 하거든요. 9시 뉴스 검색을 하는데 9시 뉴스 검색을 하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아무리 그래도 제가 쉬는 날 제외하고도 365일 중에 9시 뉴스 헤드라인을 300일은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지식이 되고 공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대단한 것들을 막 엄청나게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무슨 명사가 왔을 때 강의를 들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들이 좀 쌓이면은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뉴스에 하도 나왔으니까 또는 관련된 유튜브를 하나 정도는 봤으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실행력이다. 주식에 대해서 편견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공부를 6개월, 1년 내에 마치고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책 한 권을 읽던 제 아니면 유튜브 방송에 하나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신 다음에든 한 주라도 일단 사서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갑자기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폭락이 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한 주라도 사서 매도하는 경험은 좀 빨리 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실패하는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야지 투자금을 올릴 수 있는 자기 효능감. 이 자기 효능감이 쌓이다 보면은 어떤 걸로 해도 자신 있는 거죠. 내가 블로그를 키웠던 성공했던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이 유튜브에 적용하니까 똑같이 성공을 한 거고 블로그도 똑같아요. 유튜브랑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체류 시간을 오래 묶어둬야 되니까 말 그대로 읽을 만한 글을 읽어야 되는 거고 제목을 잘 지어야 되는 거고 이런 되게 기본적인 원칙들은 다 똑같거든요. 모든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하나를 성공하게 되면은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대출 공부, 레버리지 공부고 그 다음에는 절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편견들이 있죠. 제가 김작가 TV도 재밌게 보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27년 동안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은 본 적이 거의 없다. 제가 이게 카톡방을 젊은 부자들 주식 토론방인데 대부분 다 들어와 계실 거예요. 한 번도 없애지 않았어요. 지금 2019년도에 만들어서 한 번도 없애지 않았는데 이게 제가 남긴 글이에요. 2020년 11월 4일 수요일에 삼성전자 살까 하는데 보통주하고 우선주 중에 어떤 거 살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제가. 주린이 중에서도 주린이 첫째 날이에요, 이게. 2020년 11월 4일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이 당시에는 가르쳐 줬어요, 저를. 토론방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러고 나서 5개월 뒤부터 주식 유튜브 하고 1년 뒤부터 강의를 한 거죠. 제가 많이 알아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식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차트 기법이나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원칙으로 한 5개 정도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이따 강의할 건데 그거대로 종목 선정을 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지금까지 제가 1000개 이상 선정을 해왔거든요. 다 방송에 남겼고 그게 80% 이상으로 상승해 왔어요. 어떤 것들은 100% 이상 상승한 것들도 많아요.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최소한 10% 이상 상승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막 옳다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것도 주장인 거예요. 주장. 제가 하나 하고 있는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그럴싸하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제 공부법마저도 비판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것들과 좀 비교해서 그래서 어쨌든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과외할 때 그러잖아요. 과외할 때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테크 강의를 지금 40번째 했다고 했잖아요. 이 강의를 처음에는 PPT 10장이었는데 지금 PPT가 300장이 넘죠. 저도 한 달에 한 번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한 3시간 정도 강의안 보는 게 이 재테크 강의안에 대한 공부에 다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관심 있는 기사 정도 카톡방에 보내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물론 매달 제가 종목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강의 준비하면서 1시간 정도 아침에 보고서 정리를 해놓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12개의 비즈니스에도 계속 강의란 말이 붙잖아요. 완벽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전문가가 돼서 강의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주식 공부를 또는 경매 공부를 한 달을 했다. 그러면 아예 시작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렴하게 받으면 되죠.
크몽이나 이런 데서 10,000원을 받아도 되고 20,000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몸값을 점점점 올려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제 PD가 지금 경장인님이라는 그 경매하는 직장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도 크몽에서 한 5년 전인가 5만 원인가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들었던 분이 저희 수강생 중에 있었어요. 되게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강의가. 근데 그분이 지금 300만 원 받는다니까. 한 사람당 한 달 반 6번 강의 중에서 본인이 강의한 거 4번인데 300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한 기수에 30명씩이래요. 그럼 한 달 반에 9천이에요, 9천. 9천 중에서 순이익이 70% 이상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경매 전문가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전문가가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도 우리처럼 직장 다니면서 경매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퇴사하고 나서 이제 물론 사업자 내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크몽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퇴사 안 하고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퇴사했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실수하는 행동 패턴의 계산, 자기효능감 이 원칙대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하자면은 시장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데 특히나 저도 작년에 폭락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운이 좋다니까요. 상승장, 코로나 상승장, 하락장, 반등장 다 경험을 했으니까. 특히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오히려 피눈물을 흘렸던 분들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각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주식시장을 떠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한 10년 뒤에 또 언젠가 위기가 올 수도 있죠. 뭐 중국 대만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올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버는 저랑 가장 친한 건대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10년 위기 때마다 풀대출로 10억씩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주식 투자 거의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코로나 때 한 10억 정도 버셨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투자에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은 절제를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큰 돈을 벌면은 평상시에도 또 주식을 투자하다가 다 까먹거든요. 근데 그분은 위기 때문에 사요. 위기 때만. 폭락했을 때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어제 주식 토론방 계신 분은 알겠지만 JYP가 폭락을 했어요. 어제 8% 정도 시간 외로. 근데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역대 최대로 나왔는데 폭락을 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야죠. 그래서 저는 종가에 2천만 원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날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화요일날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수요일날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 더 살 거예요. 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엔터주들 중에서는 JYP가 실적이 가장 좋거든요. 엔터주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JYP가 그럼 반토막 나면 어떻게 내자. 뭐 박진영이 뭐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하냐. 오너리스크.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때 와서 또 판단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너무 괜찮은데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럼 살 때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구조를 알면은 판단력이 그 똑같은 9% 하락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겁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게 기회구나라고 생각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리사가 재계약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2주 전부터 나왔죠. 그래서 YG가 주가가 3주 전에 한 15%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야 될 기회다. 지금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3주 만에.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리사 탈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팬더멘털에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BTS 군대 갈 때 하이브 주가 반토막 났어요. 다 회복됐어요. 지금 거의 다 회복됐죠. 오히려 군대 갈 때 한 20% 떨어졌던 거는 다 회복됐죠. 왜냐하면 솔로로 활동하는 게 돈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렇더라니까요. 하다못해 엔터주만 봐도 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같은 패턴. 오징어 게임, 제가 며칠 전에 콘텐츠 젊은 부자들 TV에 올렸던 게 그 내용이거든요.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이네임, 지옥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오징어 게임 개봉하니까 잘 되니까 관련된 주도 쭉 올라가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잘 되니까 관련된 주도 쭉 올라가고 그 대신에 이것도 늦게 들어가면 다 안 돼. 바로 그 주에 들어갔어야지. 주가 변동이 없었거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잘 되는데도 주가 변동이 없어서 오히려 더 하락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마이네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죠.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관련된 주들이 그래서 급등을 했었죠. 재벌집 막내 아들도 제가 방송하고 나서 바로 상한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단지 패턴을, 반복되는 패턴에 관심을 갖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뭐 작년 얘기라서 일단 좀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제가 사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재테크 강의나 주식 강의를 할 때 제가 맞춘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없잖아요. 주식 겨우 4년 한 애가 무슨 강의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5, 60대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강의를 그동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막 젊은 애가 강의하고 있고 3년, 4년 된 애가 강의하면은 좀 의구심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증명하는데 제가 이런 캡처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증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면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냥 제 방송 아무 때나 방송 아무거나 보시고 그때 제가 어떤 종목 올라간다고 하고 나서 실제로 차트 들어가서 그날부터 그 이후에 방송 주가가 어떻게 됐나 확인하시면 된다. 난 자신 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2020년 9월, 12월에 폭락장 때 미리 말씀드렸었어요. 12월에도 이때 바닥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전문가들 중에. 더 이상은 떨어지기 힘들다. 근데 저는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비중 줄여야 된다. 그러고 나서 폭락이 있었죠. 왜냐면 산타랠리라는 게 있거든요. 산타랠리. 그게 주식시장에 몇백 년 동안 없었어요, 올해. 작년에. 산타랠리가 없고 심지어 1월 첫째 날에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죠. 근데 저는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1월 둘째 주부터는 올라갈 거라고 다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이게 1월 27일 날 무엇이 겁나냐. 이런 상승장에 수익 못 내면 도대체 언제 내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올해 사실 상승한다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작년에 강의했었던 내용인데 올해 상승장 하기 전에 되게 단순해요, 논리가. IMF 때 폭락이 있었죠. 그 다음 해 폭등.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닷컴 버블 때 폭락이 있었죠. 폭등. 이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네요. 이때가 폭락, 폭등. 이때가 미중 무역 분쟁 폭락, 폭등. 코로나 폭락, 폭등. 아니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폭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걸프전까지 합치면 한 6번 정도 되는데 폭락한 해 다음 해에 폭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럼 이 데이터도 소중한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올해도 폭락을 했다. 그럼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경험을 해봐야지 무조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 그렇게 폭락했으니까 난 두려워서 주식 안 할래가 아니라 작년에 그렇게 손해를 봤으면은 이러한 데이터에도 관심을 갖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투자할 수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도 수익 인증한 거 엄청 많았는데 최근 것만 좀 보여드리면은 그냥 한 달에 3, 4천씩은 계속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캡처했거든요. 캡처는 조작할 수 있잖아요. 포토샵으로.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항상 MTS 녹화한 거를 매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5월달부터 한 거고, 5월달에도 한 3천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5월달부터 제가 좀 매매 방식이 좀 달라진 게, 그전에는 제가 사실 테마주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는 실적주들도 다 많이 하락을 하고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오히려 테마주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반등장이잖아요. 오히려 실적주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5월달부터는 실적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6월, 7월, 8월은 아직은 뭐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6, 7월에도 괜찮은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매일 수익을 내요, 매일. 보통 20거래일 정도 되잖아요, 20거래일. 20거래일 중에 적으면은 18거래일 수익을 내고, 아니면 20거래일. 근데 그게 옳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제 수강생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엔디비아로 2배 수익 낸 분이 있거든요. 4천 넣었는데 4천 벌었대요. 저는 근데 노가다 뛰어갖고 4천 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분이 낫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그 대신에 나도 그럼 왜 이렇게 매매를 하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막 이러고 있진 않아요. 다 미리 걸어놓는다니까, 미리. 사는 것도 아무 때나 사요. 장중에 아무 때나 사고, 특히 한 3시 정도 되면 사요, 보통. 3시에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3시 한 20분 되면 사거든요, 하나. 사고, 그 다음날 수익 나면 팔고, 아니면 한 1, 2주 뒤에 1, 2주 뒤에 수익이 나면 그때 팔고, 약간 그런 식인데, 보통은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트레이더들은 정말 분초를 다투잖아요. 저희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장인들이 할 수 없는 기법을 공부해서 뭐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에 맞는 투자법을 좀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꾸준하게 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80%라고 딱 못 박아서 하는 건 누가 그래서 좀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구독자가 많아져서 안티가 생겨서 얘가 했던 말을 다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대략 따졌을 때 항상 70% 이상은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일주일에 6종목 정도 얘기를 하는데 6종목 중에 4, 5종목은 항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에 대한 공부법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제 공부법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업 투자자들은 저의 한 10배, 20배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수익이 비례하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몇 천만 원짜리 차트 강의 듣고서도 전혀 효과 못 봐서 온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포지션이냐, 어떤 방법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이고 어떤 성격인데 이 방법이 좋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주식 유튜브를 한 5개를 본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이 5명의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투자법도 다 다를 수도 있고 시드머니의 규모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저는 여러분과 비슷한 정도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고 같은 비슷한 패턴의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나니까 이거 뭔가 반복되는 원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전업 투자자고 슈퍼개미야 100억이 있어. 그러면 뭐가 겁나요? 1억 넣는데 반토막 나면 1억 또 넣으면 70%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탈 돈이 있는 분들은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종목이 개별 종목이 좀 불안하신 분은 당연히 ETF 같은 거 하면 되는 거죠. 뭐 S&P 500도 있고요. 뭐 QQQ도 있고 많죠. 수많은 것들에 대한 뭐 많이 배당을 주는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뭐 다 이런 것들도 다 구조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블로그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4년에 이 당시에 제가 2016년이었는데 이때 블로그 개설하고 시작을 하니까 제 주변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야 무슨 뭐 지금 이미 다 끝났는데 블로그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4년 만에 누적 지금은 400만 명이 넘었는데 하루에 40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누적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의를 하건 제 브랜딩을 하건 제 사업을 하건 카페를 홍보하건 뭘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또는 글을 잘 써서 된 게 아니냐? 전혀 그렇진 않고요. 블로그 일기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3달 만에 3만 명 들어오신 분도 있고 4달 만에 13만 명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 안에서 하기 나름이라는 거고, 분명히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맨날 뭐 레드오션이다 뭐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1000명 또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구조로 인해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그럼 주식 얘기로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제가 이거 녹화본 지난달 거가 공개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링크를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 내용들이 앞부분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주식 공부법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지금 사실 대관만 아니면 제가 계속 하겠는데 여기서부터 이거는 젊은 부자들 TV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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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해서 50분짜리 영상으로 지금 10분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재료가 올라갔으니까 다음 주에 차트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5개만 이해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주식을 만약에 이론으로 또는 정보로 따진다면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10분, 10분, 50분이잖아요, 총. 뭐, 몇만 시간 되겠죠, 몇만 시간. 이론으로만 다 따진다면은. 하지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만 봐도, 왜냐면 시장 지표만 해도 저는 한 13개 정도 보거든요. 13개를 하나당 한 5초씩 봐요, 5초씩. 말 그대로 이거예요. 환율 오르고 있는지, 3개월 동안 올랐는지, 3개월 동안 떨어졌는지, 1년 동안 오르고 있는지 이 정도. 또는 지수가, 미국 지수가 올랐는지, 유럽 증시가 올랐는지, 나스닥이 올랐는지, 다우존스가 올랐는지, S&P가 올랐는지, 이런 식으로 진짜 간단하게 보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 또는 증권사 전문가들은 이거 말고도 한 100개 정도의 지표를 더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개를 얘기를 해요, 심지어. 무슨 뭐 RSA가 어쩌고저쩌고 막. 뭐 그럼 좋죠. 좋은데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몰라도 잘 되던데?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언제 보고 앉아있어? 나는 이 13개 지표만으로도 시장을 예측한 것들이 대부분 다 맞았는데 라고 최소한 3년 동안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언젠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도 또 다른 지표들을 찾아 나서야겠죠.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 수급이 되게 중요한데 뒷부분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급은 돈이죠, 돈.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아무리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도 올해 에코프로가 14배 오른 건 들으셨을 거예요. 14배 오르는데 이게 이상한 잡주가 아니었어요. 정말 뭐 작년에도 되게 곽강받던 종목이었었고, 근데 심지어 14배나 과도하게 오른 건 사실이죠. 이거 이상한 기현상이고. 근데 어쨌든 그만큼 배터리에 돈이 몰렸다는 거는 트렌드니까. 어쨌든 전기차가, 저도 전기차를 끌고 다니지만 전기차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4%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7, 80%가 될 거잖아요. 몇 년 안에. 그거는 확정적이니까. 왜냐면 모든 유럽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내연기관차를 안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한 2030년 이후에는. 이게 선택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뭐 누군가 생산은 하겠죠. 일정 부분 조금 한 5%라고 쿼터제로. 하지만 나머지는 100% 전기차 수소차로 바뀔 거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이미 EU 같은 데서는 법이 다 통과됐고. 근데 어떻게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안 올라가겠어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배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근데 특히나 올해 돈이 몰렸다가 좀 특이한 현상이죠. 배터리가 유망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지만 올해 올라갔을지 작년에 올라갔을지 아니면 10년 전에 올라갔을지는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의 어떤 업종들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프로그램, 뭐 이 세 개의 주체는 알죠. 개인, 외국인, 기관, 이게 세 개의 주체잖아요. 누가 사는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지, 특히나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외국인이고요.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재무제표 어려워 보이죠. 막 매출, 영업이익. 저는 법대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매출이 뭔지 알고 영업이익이 뭔지 알아요. 그냥 이런 작은 카페 운영하는 거야 뭐 그런 구조 몰라도 되잖아요. 재무제표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를 딱 30초 만에 볼 수 있는 방법을 뒷부분에 설명드릴 거고요. 재료, 뉴스죠, 뉴스. 뉴스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거고, 차트도 보통은 유튜버나 이런 리딩방 이런 사람들 다 차트만 얘기하거든요. 차트만. 왜냐면 차트가 사람을 속이기 굉장히 쉽거든요. 논리를 만들어나기가 무궁무진해요. 저도 차트로만 강의하면 되게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차트를 몰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고, 차트는 기본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달에 만든 그 채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젊은 부자들 TV고요. 여기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주식 폴더에다가 제가 10분씩 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회수 많이 나온 거는 6,000회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많이 강의를 못하니까 한 30분 정도만 얘기할 거니까. 이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죠. 테마주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적주처럼 테마주가 막 급락을 하는데 나 이거 손절 못해. 이러다가 마이너스 7, 80%가 되는 사람들, 또는 반대로 실적주, 아까 말한 대로 JYP가 9% 떨어졌는데 뭐야? 손절해. 그게 잘못된 행동이란 얘기가 아니라 논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실적주는 만약에 실적이 반토막 나서 손절하는 건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똑같아. 근데 단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떨어져. 그러면 당연히 더 사야 될 기회죠. 만약에 실적주가 반토막이 났다. 근데 실적은 똑같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반토막 난 것 뿐이다. 그러면은 더 많이 사야죠. 더 많이. 근데 반대로 테마주가 급락을 하고 있다? 당연히 손절을 해야죠. 테마주를 왜 갖고 가요? 재료가 끝났으니까 분명히 재료가 끝났으니까 폭락하는 거일 텐데, 테마주는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기초적인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례들은 좀 지나갈게요. 실적주는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부채율, 무불 이렇게만 봐도 좀 어려워 보이죠. 매출은 다 알죠. 카페 매출 총 그거죠. 말 그대로 여기에서 배달 매출, 영업 매출한 거 다 한 거. 근데 거기에서 인건비, 고정비, 임대료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나면은 영업이익이 남겠죠.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인데 영업이익이 10이다. 아니,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10%인 거고요. 근데 그 영업이익률이 3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네이버에서 이제 캡처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말 그대로 이건 비율이죠, 비율. 그럼 영업이익률이 여기가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이 났다면은 10%가 되겠죠, 10%. 근데 10%는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건설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는 10% 미만인 데도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 비해서 높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JYP는 아까 말한 대로 한 30%가 되고, 영업이익률이 YG는 한 15% 정도 되고요. 큐브 같은 데는 7% 정도 돼요.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부채율은 말 그대로 빚이잖아요, 빚.
그러니까 100% 미만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유보율은 현금이 그 기업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1000% 이상.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기준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한 1000% 이상 정도 되면은 무난하다, 괜찮다, 실적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비덴트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뭐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이게 네이버에서 비덴트 주가라고 쳤을 때 나오는 화면을 캡처한 거거든요. 2020년, 21년, 22년이죠. 마이너스 65억. 여기서 그나마 좀 나아졌네요. 8억. 근데 다시 27억으로 하락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 다시 하락을 했고요. 얘가 이때는 돈을 21년도엔 잘 벌었지만 22년도에는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 일단 떨어진,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3년 이상 매출이익이 올라갔는지를 보거나 영업이익률이 3년 이상 올라갔는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근데 여기는 부채율 조건에는 맞죠. 부채율은 제가 100% 이하, 유보율은 1000% 이상을 말했는데 그 조건에는 맞지만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 얘도 보시면은 3년 연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최소한 적자는 안 나니까 얘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주의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잖아요. 18%, 21%.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인상가라는 업종에서 평균 영업이익률이 몇 %인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업종들, 광고업 중에서는 50%인데도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심지어. 근데 걔네는 광고업종의 영업이익률이 다 높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두산바켓이라는 곳은 건설기계, 두산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그 건설기계 만드는 곳이거든요. 보시니까 5조 8천억 원, 8조 6천억 원, 9조 6천억 원. 점점점 좋아진 거 알 수 있죠. 두산바켓이 올해만 3배 올랐어요.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너무 좋았고 올해도 좋다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건설업종을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하겠죠. 건설기계 같은 거 난 관심 없어. 나는 무조건 뭐 배터리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야 라면은 안 샀겠죠. 저도 뭐 일정 부분은 두산바켓 말고도 이 업종에서 수익을 냈었고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건 없어요. 그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영업이익률도 10%, 12%, 12% 점점 좋아지는 거 알고. 다만 좀 둔화가 됐다는 건 느껴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늘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덜 늘었네. 그러면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또 이미 주가가 또 3배나 올랐으니까 그럼 좀 지켜봐야겠다. 너무 과감하게 사기보다는 좀 지켜봐야겠다. 또는 떨어지면 좀 사야겠다. 모든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절대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올해 그 SG증권발 사태, 임창정 그 사태 때문에 폭락했잖아요. 무조건 아무리 실적주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부채 비율도 아까 말한 대로 100% 미만, 유보율은 심지어 1000%예요. 1000%. 1000%가 아니라 1000%.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바켓이 재작년과 작년에 주가가 거의 못 움직였어요. 그거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좋은데도 못 움직였다니까요, 주가가. 그때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은 올해 2~3배 수익을 낸 거죠. JYP, 제가 아까 말했죠. 물론 시총에 비하면 매출액이 적긴 한데 그거는 엔터주의 특성이기도 해요. 시총은 7조 정도 돼요. 현재는 7조. 근데 매출액이 1000억대.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 막 조 단위고요. 1000억대. 근데 매출액이 21년도에 1900억, 2022년도 3400억, 2023년도 5400억. 안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30%대. 그러니까 같은 SM이나 이런 데 물론 주가가 그러니까 시총이 작긴 하지만은 거기하고 비교해도 영업이익률이 월등하게 높죠. 엔터주에서 가장 높아요. 그리고 보시면 부채 비율도 아까 말한 대로 100% 이하, 유보율도 1000% 이상. 완벽하죠. 그러니까 실적주로 지금은 단지 하나 단점은 얘도 마찬가지로 올해 3배가 올랐어요. 1월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식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다 3배 올랐다니까요. 근데 안 오른 종목도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금융, 건설 이런 것들은 반토막 났어요. 올해도 반토막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그래서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엔터로 가고 있는지 배터리로 가고 있는지 반도체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만 판단을 하면은 그 업종 내에서는 어느 종목을 사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오히려 극단적으로 주장을 해요. 어느 종목을 사도 상관없다. 종목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엔터주의 업종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만한 데가 SM, JYP, YG, 하이브, 큐브 빼고 큐브는 너무 작으니까.
4개잖아요. 4개 아무거나 샀어도 올해 다 2배 이상 수익이 났다니까. 아무거나 눈 감고 샀어도. 근데 이제 판단 못 하다가 이제서야 사면 늦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엔터주는 알잖아요. 어떤 소속사에 누가 소속되어 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뭐 신인 누가 잘 된대, 뉴진스가 하이브 소속이래 라면은 하이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쉬운 것부터 접근하시면 좋겠고, 실적주와 테마주를 좀 구분할 때 제가 많이 드는 사례인데, 서울옥천 잘 모르시죠? 미술품 경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거의 독과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옛날에 2021년도에 추천할 때는 이걸 실적주로 봤어요. 그냥 미술품 경매 시장이 그 당시 NFT나 이런 것과 덤불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올랐었으면 계속 보유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기존의 추세와 달리 너무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에코프로 같죠? 에코프로는 더 많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올랐으니까 에코프로는.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이 중요한데, 만약에 얘가 실적주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한 거면은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NFT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NFT는 뭐 약간 가상화폐랑 비슷한 거예요. 그 미술이나 이런 것들에 무슨 뭐 대체 불가능한 토인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테마가 붙었어요, 하필. 그러면서 여기서 2배가 올라 버렸거든요.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그래서 저는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전까지는 실적주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 사고 쓰면 됐는데, 이제는 성격이 테마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 아니면 안 움직여요, 이 종목이. 그게 문제예요. 한번 테마주로서 성격이 변해버리면은 뭐 재료가 말 그대로 뉴스가 뭐가 자극적인 게 있어야지만 올라가는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법은 분명히 다르다. 실적주였을 때는 하락했을 때마다 사면 되고, 그 대신에 너무 자주 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5% 하락할 수도 있고 10%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 추가 하락했을 때 더 사는 거죠. 더 사는 거. 그리고 20% 추가하면 더 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이거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바닥까지 기다려서 난 사겠다. 근데 바닥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는 걸 하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는 거죠. 나는 5% 더 떨어지면 더 사겠다. 또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뭐 차트를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렇게 횡보할 때 사겠다.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아까 5개 영상 올렸다고 한 것도 종목 선정법이에요. 매매법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건 매매법이에요. 막 차트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10몇 배 수익 내는 매매법. 저는 사기라고 봐요, 사기. 예. 왜냐하면 입증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종목 선정법은 달라요. 어떤 종목이든 괜찮은 종목, 좋은 종목,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전 중요한 것 같고, 매매는 사실은 내가 기본적인 원칙, 20선 원칙 이런 것만 지켜도 웬만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뭐 매매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죠. 그거는 뭐 추가의 얘기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종목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뒷부분. 아까 말한 대로 시수제저차 얘기를 좀 할게요.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었고, 아까 말한 대로 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이런 거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13개 어떤 거를 보는지. 수급, 아까 말한 대로 상승률.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월화수목 금에 이제 주식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한 7시 정도 되면은 3시 반에 이제 장이 끝나고, 그럼 3시 반에 1위부터 뭐 몇 천위까지가 다 나오겠죠. 그럼 저는 이제 보는 게 1위부터 상승률 1위. 상한가니까 30%겠죠. 그리고 30위는 한 보통 10% 정도 상승률. 그러니까 1위부터 30위까지의 어떤 종목이 있는가를 보는데, 어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그 업종이 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위부터 30위까지의 상승률 중에서 10개가 배터리다. 이러면은 돈이 배터리로 몰리고 있는 거고, 5개가 엔터다. 이러면 5개가, 그러니까 엔터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고, 그 업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판단하는 게. 근데, 오늘도 배터리였는데 내일도 배터리고 모레도 배터리네?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리오프닝 관련된 재료가 발생을 했어요. 그 중국인들 관광 재개가 6년 만에 재개가 됐어요. 그런 것들은 물론 좀 더 흐름을 봐야겠지만 저는 중장기로 보진 않거든요. 길어봐야 2주 정도 상승하는 폭이. 물론 6년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실적이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성장성이 막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단지 좀 억눌렸던 게 풀리는 정도.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12종목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거보단 저는 약간 기술 기반, 기술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 예를 들어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러면서도 실적이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재료가 발생했을 때를 더 좋은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급은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업종을 어떤 것들이 어떤 업종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재무제표 보는 방법 알려드렸고, 재료 같은 경우는 뉴스 검색인데 요새는 뭐 텔레그램에도 워낙 무료 방들이 많으니까 텔레그램에 뭐 주식 관련된 뉴스 치면은 아무 방이나 다 무료 방들이 나오거든요. 한 군데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도 잘 안, 옛날에 지금 방에는 들어가는 있는데 잘 안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상승률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업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도체라고 그냥 네이버에 쳐보면은 관련된 기사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지, 아까 말한 대로 화장품주가 목요일 날 상한가가 12종목이 나왔다니까요. 그럼 화장품에 뭔가 일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검색했는데 중국인 관광이 재개가 된대. 그러면은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아? 당연히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은 면세점 가겠죠, 레저 가겠죠, 카지노 가겠죠. 관련된 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뉴스를 먼저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봐도 뉴스가 보인다는 얘기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수급이, 말 그대로 수급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덜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수급만 봐도 재료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료를 몰라도 수급만 보고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화장품주에 돈이 지금 물리는 게 확신이 들면은 당연히 화장품에 바로 1분 만에라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트는 뒷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 정배열이면서 정배열 초입, 정배열도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면은 점점점 이게 간격이 벌어져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미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정배열 시작될 때 사고, 파는 건 언제 파냐면 21선을 이탈했을 때. 이것만 기억을 해도 사실은 저는 이 원칙만 지켜도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보냐? 이 원칙을 안 지켜. 말했잖아요. 21선 이탈 안 했는데 실적주를 막 팔아 그냥. 그리고 테마주가 20선 이탈 다 하고 61선도 이탈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근데 이건 심리의 문제잖아요. 심리. 저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강사인 저도. 왜냐면 저도 심리적으로 손절할 때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그리고 비율이 또 크잖아요.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하니까 한 10% 손절이면 100만 원 손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이너스 막 7, 80% 간 적도 있어요. 완전히 초창기에 시작했던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그러니까 그건 제 잘못이죠. 제가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한 잘못이죠. 근데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죠. 원칙은. 그다음에 말한 대로 업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어떤 날, 이게 언제냐면은 아마 작년 10월 27일에 제가 다 캡처를 한 것 같아요. 보세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신 소재 나눠.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배터리예요. 다 배터리. 근데 어때요? 차트가 다 올라가고 있죠. 하루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날 샀어도 수익, 이날 샀어도 수익, 이날 샀어도 수익, 이날 샀어도 수익. 이게 한 달, 두 달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사서 내가 하루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흐름을,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정배열이거든요. 아까 제가 정배열 초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가 정배열이 된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은 이제 각자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역배열은 말 그대로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그리고 정배열, 여기가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뚫고 가는 추세가 설명하기가 어렵네. 단기 이동 평선이 장기 이동 평선을 뚫을 때가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시점이네요, 이 시점. 이때가 지금 20선을 5일선이 뚫었으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일단 단기 골든 크로스가 있고, 이 지점은 조금만 공부하면, 차트에 대해서 딱 이틀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차트의 가장 바닥인 이론이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사야 되는구나, 또는 여기서 사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특히나 여기에서 많이 사야 되는구나. 그럼 파는 건 언제 파냐? 저는 20선을 강조하기 때문에 20선을 굵은 라인으로 해놓거든요. 설정을. 이거를 이탈하면 파는 거예요.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언젠가 여기를 이탈을 하겠죠. 그럼 그때 파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산 건 여기서 샀으니까. 그럼 내가 무조건 10% 이상, 최소한 10%, 많게는 3, 40%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 에코프로가 지금 이때 얼마였어요? 14만 원이었죠. 지금 얼마예요? 140만 원 됐죠. 네. 이때만 비교해도 10배 오른 거죠, 10배.
이게 작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아까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좀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도 이동평균선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5일, 20일, 60일, 120일 이게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그래서 정배열 초입에 사고 20선 이탈할 때 판다라고 일단 기초적인 원칙은 그렇게 세우시면 돼요.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면서 해 나가면 되고. 시간이 없어서 일단 경매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번 달 거부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번 달에 어떤 종목이 좀 오를 만한가? 일단 제가 7월 달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7월에 6월 달 거. 이게 제가 매달 강의안을 업데이트하니까 하나도 지우지 않거든요. 이게 6월에 제가 강의했었던 그대로 6월 3일 하나도 수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찍어드렸거든요. 6월 달에 어떻게 됐냐면 루닛이 몇 배 올랐지? 97,000원대 찍었죠, 제가. 97,000원. 이때도 이미 정배열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 정배열에서 좀 올라간 상태인데, 그래도 저는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때 해서 한 달 만에 14만원 된 거니까 한 40% 정도 올랐고요. 얘네들도 이수페타시스 14,000원이었죠? 28,000원 됐죠? 그러면 한 60% 올랐네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재테크 강의 때도 제가 아까 좀 전에 동그라미 쳤던 종목 중에 못 올라간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어요. 100% 다 올랐어요. 아예 제가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올랐고요. JYP 여기 써있죠. JYP하고 큐브엔터. 이번 달에 많이 올랐어요. 8월 달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제가 시수 제재차라고 했잖아요. 시장 먼저 보면은 일단 S&P 500이 미국의 우량한 기업들만 모아놓은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내내 올랐는데 여기가 역사상 최고점이에요. 역사상 최고점. 직전이에요. 직전.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있는데 신고가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역사적 최고가를 뚫으면은 그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 직전이에요. 직전. 원래는 한 4%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역사적 최고가는 올해 한번 돌파했다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너진다는 표현보다는 분명히 돌파는 한 번 할 때 그렇다고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돌파는 하고 최소한 돌파 시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올해 나스닥가 같은 경우는 거의 30% 올랐거든요. 지수가 30%. 지수가 30%라는 얘기는 종목으로 따지면 종목은 2배, 3배 오른 거예요. 2배, 3배.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부터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올라가고 이럴 때 좀 더 사고 올라갈 때 좀 줄이고 이럴 때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약간 조정받고 있죠.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한 2,550까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도 약간 조금씩 모아갈 때지 막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니에요. 이미 왜냐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올해만 올랐으니까 올해만 이 정도 올랐으니까. 그리고 수급 제가 시장 봤죠. 그 다음에 수급 보면은 누가 사는지 본다고 했죠. 코스피예요. 코스피. 이건 종목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죠. 조금 들어왔다가 팔고 조금 들어왔다가 팔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다시 빨간색 들어오는 때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다. 아직은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기관이 많이 팔다가 조금 줄이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기관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가가 좀 올라가겠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종목 선정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화장품 업종 중에 하나고 제가 엊그저께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10%가 올랐어요. 추천하고 나서 하루 만에. 근데 왜 추천을 했냐 보시면은 매출액 900억대, 시총이 6천억인데 900억대에서 1300억, 2100억. 올해까지 영업이익이 올해 무려 한 2.5배 정도가 올랐죠. 제가 이걸 아는 종목이었냐? 당연히 모르는 종목이었죠. 화장품 업종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 좀 전에 보는 방법으로 보면은 1분이면 보니까 1분씩 봤는데 그 업종이 보여서 선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재료, 제가 아까 수제재차라고 했죠. 재무제표까지 받고 그 다음에 재료를 판단하면 이번 주에 가장 핫했었던 재료 2개는 이거예요. 하나는 비만 치료제, 미국에서 관련된 종목인 일라이 엘리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무리 차트를 못 봐도 이게 급등하고 있는 차트라는 거 보이죠. 근데 반면에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른 엔디비아는 꺾였어요. 이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는 줄여야 된다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엔디비아가 꺾였기 때문에. 미국이 물론 우리나라를 모든 걸 반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가 많이 오른 이유는 엔디비아 때문이에요. 엔디비아가 챗GPT나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들도 다 성장성이 좋다는 거를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투자해야겠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미국 선행지표인 미국에서 특정 업종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일라일리도 최근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인벤티지랩이나 펜트론이나 리바스 같은 일라일리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두 배, 세 배씩 올랐어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얘는 벌써 한 3배 올랐고요. 한 달 사이에. 그런 식으로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때도 판단할 수 있고, 왜냐면 급등이 하루만은 급등한 게 아니잖아요. 급등은 벌써 2주, 3주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대로 11일 날 6호가 온다.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6년 5개월 만이라는 기사가 떴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처럼 롯데관광개발은 크루즈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목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금요일날은 좀 눌렸는데 내일 또 월요일날 또 급등을 시작을 할 거고, 파라다이스는 카지노예요. 카지노. 그 저기 역삼역인가 있잖아요. 하여튼 거기도 보면은 파라다이스도 그 전날 많이 올랐고 지금도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한 건데도 실제로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 종목을 선정을 해요.